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9월 13일 개별 종목 분석 두 번째 시간 조강 페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펀드매니저를 한 30년 했는데 조강 페인트를 평생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조강 페인트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왜 이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잡주들, 소위 말해서 잡주들이 이렇게 빠른 순환매로 돌아오는데 잡주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연속성. 이게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다들 쫓아가다 얻어 터지고 쫓아가다 얻어 터지는데 조강 페인트를 한번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과연 새로운 템베거가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나? 하반기 2차 전지 소재 신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건 이 올드보이와 뉴 영보이들의 차이점인데 제가 2차 전지 하는 애널한테 물어봤죠. 조광 페인트 같은 기업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데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바람일 뿐이지 이게 매출료나 이런 것들이 꽂히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새롭게 신제품이나 신소재가 나오면 테스트하고 콜 테스트를 하는데 3, 4년이 걸린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얘들은 막 지른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다면은 순수하게 그냥 기대감으로 순환매로 또 기업이 뭔가 자기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좀 깊은 분석이 좀 필요한 거죠. 막 이런 거 샀다 나중에 끌고 올라가서 내 패대기를 치면 모든 게 물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강 페인트도 약간 그런 끼가 있는 종목, 뭔가를 해먹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본 거죠.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자, 주가를 한번 봅시다. 주가가 5,900원까지 갔던 것들이 이제 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이제 100배가 100%가 오른 거죠. 100배가 아니라 약 2배, 1배가 오른 건데 시총은 1312억. 딱 해먹기 좋은 그러한 시총을 가지고 있다. 또 기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러한 것들 세팅을 해놓고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거래량이 살짝 실리고 MACD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런 MACD 가격 지표를 보면 이제 꼭대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되고 전고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도 있는데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산업이 소재 산업이 과연 확실하게 키 포인트로 향후의 연속성을 가지고 동사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냐. 다른 건 볼 거 없이 이게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추를 보면 갑자기 기관이 88,000주를 치고 올라오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는 매도가 좀 많은 것 같고 이러한 수급이 양쪽으로 갈리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를 이해하는 핵심 네 가지의 키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TIM, 방열 접착 소재다. 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 방열 접착 소재. 자회사 CKEM 솔루션에서 이걸 한다는 거죠. CKEM 솔루션. 그 다음에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 신사업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핵심 키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TIM, 방열 접착 소재가 과연 얼마나 미래 먹거리로 들어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동사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만 원대인데 만약 올라간다면 15,000원 수준까지는 도전을 해볼 것 같다. 국내 중견 도료 전문 기업에 의해서 2차 전지 소재업체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2차 전지 방열 소재 시장 진출료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 자회사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신사업의 실적 가시화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봤던 건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의 결론을 냈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 중이죠. 국내 전문 중견 도료 전문 기업이죠.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1967년 설립된 도료 제조 전문 업체이다. 1988년 노르웨이 요튼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 후 조선 플랜트형 도료 제품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공업용 도료가 28.8%, 건축용 도료가 14.1%,
분체가 15.2%, 기타가 4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용 소재로 확장 진출 또한 준비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단, 올해 초에 발행한 전환사채 행사 기간이 2023년 1월 말부터 가능하다. 3호 전환사채는 1년부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에 전환사채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또 단기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2차 전지 방열 제품 생산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2차 전지 방열 소재 시장 진출로 신규 성장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은 떠들고 있죠. 2022년 4분기부터 고성장하는 방열 소재 TIM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TIM이라는 Thermal Interface Material이라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방열 소재로 IT 기기에서부터 2차 전지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TIM 차폐 장치인데 열을 방열을 하는 차폐 장치 TIM이죠. 특히 IT 기기 고집적화와 전기차 시대 도래에 따라서 글로벌 TIM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2.5% 성장하면서 약 7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강 페인트는 자회사 CKEM 솔루션을 통해 방열 접착 소재 TIM을 개발해왔으며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소재를 베이스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대형 셀 메이커형 납품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애널리스트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2년 정도 콜 테스트가 필요한데 과연 이 기업이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느냐? 2년 전에 어떤 자료를 봐도 동사가 TMI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 나온 적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네. 2차 전지용 방열 접착 소재는 국내 공장이 폴란드, 미국 신공장에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폴란드는 LG 엔솔이네. 그렇죠? LG 엔솔. 방열 접착 소재는 국내 공장이 폴란드, 미국 신공장에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사 내 해외 공급사 물량을 대체해 나가며 관련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검증할 방법은 전혀 없네요. 네, 동사에 대한 많은 애널리스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쓴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해 와서 그냥 읽어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신사업의 실적 가시화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 2022년 실적은 매출액 2,631억, 영업이익 2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 탑라인 성장은 제품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이끌어줄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기존 산업인 도료 마진 스프레드 확대 및 신사업 매출 기여 효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마진 신사업 매출액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3년에는 2차 전지 소재업체로서 체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글쎄요, 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자회사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TMI라는 차폐의 그런 소재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동사의 실적 추이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매출액 2,631억, 영업이익이 28억으로 전년에 마이너스 88억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5년이다. 턴어라운드. 내년엔 168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1,300억의 시총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을 친다면 사서 가지고 있을 만한데 문제는 폴란드 공장 LG 엔솔에서 과연 이 차폐를 혜택을 해줄 것인지, 이게 어떤 노가리 가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는 검증이 안 돼 있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소음도로 가기 때문에 일단 1,300억 시총인데 1,500억까지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12,000원, 그 다음에 15,000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소음샘 친구.
이 정도로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조강 페인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크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종목. 계속 잡주들이 돌고 있는 이 시장에서 한번 툭 치고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살짝 보초변 정도 세워보는 그러한 센스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